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이 됩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실종자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정쟁에 묻혀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른바 세월호 유언비어 카톡 사건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단식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얘기 오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유경근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로 단식 9일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경근 대변인 포함해서 그 가족분들 건강이 어떠신지요?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단식하면서 몇 분 좀 쓰러지신 분도 있고, 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잘들 버티고 있습니다. 예. 어제 새로 단식에 합류한 분들도 계셨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엄마들이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이셨는데, 아빠들이 좀 많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엄마들도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엄마들이 다 추가로 더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특별법 제정이 지금 늦어지면서, 어머님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결의를 가지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틀 후면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째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게 이제 가족들의 요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계실 텐데, 현실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상황은 똑같고요. 특히 이 특별 법안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여야 두 당의 TF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여당 쪽에서 의지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아직까지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야당 의원 몇 분도 단식에 지금 합류를 한 상황이죠? 네, 지금 세 분이 참여를 하셔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이 특별법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 상황만 본다면 이 단식하고 있는 가족들 그 단식 계속하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이 특별법 논의하는 여야의 대표급 되는 그분들이요? 일단 여당 의원님들은 거의 뵐 수가 없고요. 저희가 본청 바로 앞에서 앉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출입을 하시는 여당 의원님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께서는 종종 오시고 특히 TF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거의 매일 며칠씩 오시는데 예. 그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해볼 테니 단식은 중단을 해라. 그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고요. 물론 예.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러면 이 유가족들 피해서 다른 문으로 국회에 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청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으니까 그러시겠죠. 예. 예. 아예 국회에 안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요. 이른바 세월호 유언비어 카톡 메시지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들 보도 통해서 이 소식 다 접하셨을 텐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 쪽으로 심재철 위원장이 카톡을 보내자마자 바로 몇 분 안 돼서 저희 쪽으로 제보가 들어왔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설마, 국조특위 위원장인데 이런 거를 돌렸을까 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한 이틀 정도 거쳤는데, 예.
확인해보고 나니까 뭐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냥 둘 수는 없고 좀 공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이 제보를 받으셨군요, 처음에.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확인 과정을 거치셨고요. 예. 예. 지금 심재철 의원에게 위원장직 사퇴하라고 요구하신 상태인데요. 그 네. 심재철 의원 쪽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 자기 그쪽에서 카톡 보낸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 날이죠. 토요일 날 밤 자정이 거의 다 돼서, 해명하는 카톡을 다시 한번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예. 네, 그 내용도 저희 쪽으로 이제 바로 이제 제보가 들어왔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의견도 있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 차원에서 보낸 거지, 내 의견, 내 생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알려진 그 카톡 내용 말고, 별도로 첨언을 해서 그런 내 의사가 아니라고는, 내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냈는데 왜 그거는 빼놓고 이것만 공개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다른 그 내용이 첨언이 또 들어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더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더군요. 예.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거짓말이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그 여론의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 온 거는 당연히 없었고요.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제가 다른 쪽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예. 이 내용이 뭐가 잘못됐느냐. 네.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이 그 퍼뜨린 카톡의 내용 말이죠. 실제로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마치 유족들이 특별법에 그 내용 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 언론에서도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괴롭고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 문제이고 또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좀 조목조목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카톡 내용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이나 또는 선원들 또 선사의 그런 개인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27년형의 사퇴까지 요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 위원장이 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과 원인이 오직 개인 회사에게만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 그런 상태에서 무슨 국정조사가 되고 그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모든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들이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국정조사가 이렇게 파행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러왔구나. 이 원인이 바로 이러한 인식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그 내용들인데, 의사자 문제라든가 과도한 보상, 배상의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은 당연히 요구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이 가장 첫 번째고, 진상규명이 된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겠다고 하면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볼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거나, 또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걸 받아내겠다고 하는 생각, 추호도 없고, 그렇게 요구할 생각도 없고, 해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을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사례도 들은 그 천안함의 그 윤소령님에 대한 이야기, 뭐 5천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요구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뭐 제가 구체하게 자세한 내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그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상을 받았는지는, 금방 찾아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교묘하게 하나만 빼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치 비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예.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고, 마타도 오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안 좋은 목적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심재철 의원이 퍼뜨린 그 카톡 메시지 내용이요. 이게 유가족들의 입장과는 다르다. 이 점을 심재철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은 정말로 알고 있는지도 뭐 의심스럽고요. 예,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예. 지금 위원장직 사퇴 요구했는데, 네.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견을 통일해서 모으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 그러나 전체 우리 가족들의 분위기는 신재철 위원장이 그 위원장직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이 국정조사를 계속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그 신재철 위원장 그런 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정조사가 당연히 제대로 진행이 될 리가 없고요. 그런 국정조사를 끌고 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쪽에서는 자기가 위원장을 사퇴를 하게 되면 국정조사에 공백이 생기고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국정조사인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신재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생각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사과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끼리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도 지금 요구한 상태인데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요구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이 답답한 상황을 좀 타개할 목적이셨겠죠. 박근혜 대통령 그 면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김명건 위원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뭐 저한테 그런 얘기 들린 게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청와대 방문했을 때 조윤선 정무수석 만나는데, 그 도움 주시는 변호사들은 배석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왜 못하게 한 거죠?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초기부터 저희 변호사들과 함께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고요. 예.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 했죠. 그 이유는 우리 쪽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어떤 논리나 정당성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라고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통해서 모두 한 89가지의 그 새롭게 정리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뭐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배경에서 정리를 하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예. 제가 단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잘못 얘기하면 좀 잘못된 내용이 나갈 수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거든요. 취지 자체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요구하면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예. 왜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하냐면,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진상규명을 할 게 더 있느냐.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진상규명을 더 해야 되고, 왜 아무것도 진상규명이 된 게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예. 지금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거는 이 진상규명이 아니고요. 이 사고의 그 결과, 현상들만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중계를 보듯이 모든 것을 봤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 현상들을 본 거고요. 왜 그러한 결과와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거든요. 예. 저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여러 시간 동안 아무것도 대면 보고가 없었다. 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얘기로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본인도 모른다.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이 아니면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특히, 대통령께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셨든지 간에 그 긴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라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을 받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법을 통해서 규명을 해내 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7월 16일까지 특별법 처리 못했고요. 결국은 네. 지금 임시회를 또 소집해서 이 문제를 TF까지 가동시킨다. 근데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도 이게 해법이 안 나오는데 TF 가동하면 해법이 나올 거라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특별법, 결국은 이게 언제까지는 돼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또 시한을 정해놓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3, 4, 100일이 되는 24일까지는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7월 30일 이전에는 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육사 선거를 한번 되게 경험을 해봤는데 예. 설마 그래도 이번 참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고가 아닌데 설마 했는데 결국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당의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도 역시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월 30일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7월 30일이면 사실 그렇게 길게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날짜는 아닙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남았죠, 이제.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는데 730 재보선이 끝나고 7월 30일 또 하루 더해서 7월 말까지라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그 시한 내에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면담도 요구해 놓은 시점인데 그마저도 성사가 안 된다.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좀 앞서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저희가 그렇게 좀 오랜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기까지 역량이 이렇게 뛰어난 것들도 아니고요. 단지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인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설사 7월까지 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부모의 모습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예. 다른 문제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거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동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국민들의 지지나 또 관심 이런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회에 이제 100일이 다가오는 상황이기도 해서 또 의도하지 않게 잊고 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신다면 가족 대표에서 어떤 말씀 하실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저희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힘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저희들을 지지하시고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이고 또 이 국회 앞에 단식을 하다 보니 하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그 지지와 성원, 응원이야말로 저희들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400만에 육박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런 힘 자체가 정말 저희에게는 큰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 내용 중에는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들이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서서히 공개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내용 중에는 이 정치권이나 검찰에서도 밝히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해 가면서 왜 진상규명이 이토록 절실한 일인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과 공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5천만 우리 국민과 우리 순손, 우리 후손들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단식 중에 인터뷰 요청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